같습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딱 보면 자, 밑에 해설이에요. 윗부분 보시면 이거 기사야? 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짧은 문장 명쾌하게 풀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트워크 쪽 문제이죠. 기본적으로 장황한 설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IP 버전 4에서 4의 주소 체계에서 클래스 기반으로 주소 관리를 할 때 클래스가 구분되지 않게도 IP 버전 4에서는 주소 체계를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설명 다 없이 C클래스다 그러면 IP 버전 4 얘기하는 거구나. 6가 아니고 그리고 클래스로 구별해서 주소 체계 관리하는 상황이구나를 염두하고 보는 겁니다. 정말 단도직입적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시는 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수 있어요. A, B, C. 그렇죠? 예, 시험 문제에서는 C클래스 지속적으로 나오지 생뚱맞게 A클래스 나오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여러분 C클래스 주소에 대해서는 IP 버전 4로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시는 부분은 IP 어드레스는 다음 중 C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는 주소 체계를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32비트로 8비트, 8비트, 8비트 되어 있는 묶음 그룹이 4개. 굳이 용어 정확하게 하면 4옥텟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돼서 단말기의 고유, 식별을 위한 주소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나올 땐 6 말고 4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클래스를 구별해서 이 주소를 나눠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주소를. 자, 이에 32승계의 주소가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이 된다. 그 32비트 중에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를 가지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자, 시작 IT에서 종료 IT의 범위를 지정해서 0.0.0.0점 더 정확하게는 이진수 주소로 표현하면 좋은데 10진수 주소로 보기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에서부터 127점, 255점, 255점, 255 라고 해서 대규모 용도로 사용하는 A클래스의 범위는 여기에 속한 IP이다 라는 거죠. 자, 클래스로 구별을 하는 이유는 용도를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대부분 C클래스로 구별된 IP를 할당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C클래스 나온다 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료 범위에 대해서는 255점으로 살펴보실 수 있고, 첫 번째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C클래스는 192점으로 시작을 하는 옥텟으로 되어 있죠. 자, 에서 223점. 자, 보시면 1번 되어 있네요. 좀 익숙한 IP 주소다 그러면 대부분 C클래스를 염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IP 버전 4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C클래스 구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회차에 서브네팅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잘 알고 계셔야 풀이하실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여기도 상황 설명되어 있지 않죠. 어디에서 출제됐어요? 운영체제.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해서 총 약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운영체제 4문제, 우리는 2문제 정도 맞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여러분이 내용은 모르더라도 종류 정도는 약어로 학습을 하고 가셨을 때는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약어가 너무 5과목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시험장에서 집중하시면 다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정보 처리가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문제 은행에 등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기사 수준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난이도지만 그래도 우리는 맞아야 되니까 라고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교체. 교체라는 건 바꾸는 거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어느 상황에서 바꾸냐라고 했을 때 자, 컴퓨터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자,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만 처리가 됩니다. CPU가. 자, 주기억 장치 에 있는 내용이 공간적으로 용량이 작으니까 가상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페이지 단위로 페이징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 모든 페이지를 사용 중이네. 더 정확하게는 주기억 장치에서는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페이지 프레임 꽉 차 있으니까 나 이거 실행해야 되는데 해서 보조기억 장치에서 너나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로딩 돼야 되는 거죠. 교체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땐 너나가의 방법,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방법? 주기억 장치에 first in, 먼저 적재됐던 걸 먼저 나가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빈자리 생기니까요. 많이 봤던 first in, first out 이고요. 자, OP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적화 알고리즘, 뭐 상황적인 조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예, 해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미래죠. 과거가 아니고 미래. 딱 두고 봤을 때 앞으로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예측을 하는 거죠. 여러 조건을 참고해서 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알고리즘이죠. 자, 그렇게 매우 바람직한데 일반적이진 않죠. 자, 그럼 2번과 4번 딱 봐도 헷갈리네. 2번과 4번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럼 차분히 보기 봅니다. 리스트. 영어식 표현이죠. 가장 덜이죠. 자, 가장 덜 최근에 시기적으로 recently. 자, 해석합니다. 뭐예요? 가장 덜 최근.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됐던 거 나가. 가장 오래됐던 거 나가라는 방법으로 페이지 교체를 유도한다. 자, 그러면 recently 시기적으로를 따졌다면 자, 횟수적인 게 나와야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리스트인데 어떻게? 자, 얼마큼 자주 사용했지? F는 맞는데 first가 아니고 frequency. 자, 횟수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용한 거야, 세 번 사용한 거야 해서 자주 이용한 것보다는 덜 이용되고 있는 거 나가 교체할 거야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본강의에서 설명을 뭐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보니까 좀 기억이 본강의만큼의 이해가 따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꼭 해설 듣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강조드리고요. 63번 자바 첫 문제, 코드 첫 문제네요.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결과는이겠죠. 우리는 선택형 문제니까 보기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쓰시오는 우리 실기에서 이 문제죠. 실제 코드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 기출특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고 지금 20문제 풀 때는 좀 더 센스 있게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이해 나갈 것인가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조금 더 있었어요. 자, 자바 코드와 관련해서 자바의 클래스명 대문자여야 되는데 소문자로 시험지에 노출이 돼 있었고 자, 클래스 속에 메소드 있다 해서 구조 잡고 자바 코드네 라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문제가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알고리즘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몰라도 시험장에서 1차원 배열의 인덱스, 요소의 접근을 잘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바에서는 int ARR 이렇게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C 언어의 배열이랑은 좀 다르죠. 자, C 언어에서 1차원 배열은 여기에 숫자 반드시 상수로 적어야 되겠죠. 자, ARR이라는 참조 변수가 생성이 되고 정수를 참조하겠다. 정수 객체를. 자, I 1차원 배열 구조이니까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감 잡으시고 자, 자바 코드다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해당 부분에서 자바의 특징을 노출하고 있는 코드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바 익숙하지 않아도 시언어스럽게 접근을 했어도
인트 10개를 NEW 생성한다. 객체 생성하는 NEW 키워드 실계에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인트 10개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배열 객체 1차원 구조로 생성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를 위에서 ARR이라고 했죠. 참조하게 되는 거. 대입시킵니다. 제가 그림은 시언어스럽게 그렸지만 ARR이라는 참조 변수가 1차원 객체 10개를 가리키게 되겠죠. 참조하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요소에 접근하는 것 시언어 문법 동일하죠. 0이라는 값이 0번째 인덱스에 들어가서 초기화. 자, 한 번 더 1이라는 값이 1 인덱스에 들어가서 초기화. 자, while문 반복하죠? 여러분 while문 하면 횟수가 궁금하시죠? 조건이 만족하면 진입하고요. 자, 제어 변수가 움직입니다. i 0인데 0부터 1씩 증가해서 8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죠. 몇 회 반복할까요? i가 0이라는 거부터 세십시오. 0, 1, 2, 3, 4, 5, 6. 자, 8보다 작다일 때 진입합니다. 몇 회? 8회. 자, 그러면 센스 있게 우리가 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코딩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8회는 뭐지? 라고 했을 때 10개의 배열에서 지금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8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일반화한 코드로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자, 실제 반복 대상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해서 자, 값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피보나치 수열 값을 1차원 배열에 대입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이게 피보나치 항이에요. 피보나치 항은 정의적으로는 이전항과 그 이전항의 합으로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서 8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배열을 채워나가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첫 번째 반복하는 ARR의 이 위치에 어떻게 값이 대입되냐? 이것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패턴, 규칙성 잡으시면 됩니다. i가 0일 때를 생각해서 따져보십시오. 0은 8보다 작으니까 진입. 0, 0, 0으로 따지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0 더하기 2는 뭐죠? 2. 아, 여기. 이 위치에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0 더하기 1 하면 1번째 위치의 값과 1이죠. 그리고 ARR의 0번째 위치의 값, 이 두 개, 0을 뭐해요? 더해요. 더해요. 1 더하기 0은 1이 나오죠. 자, 이 1을 2번지에 대입한다라는 거죠. 1 됐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항은 이전항과 그 이전항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생성된다. 8번 반복합니다. 자, 해서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8, 13, 그리고 21, 그리고 자, 마지막 항은 8번째 반복일 때 34로 8번을 반복하죠. 자, 하나하나 다 8회를 수행하셔도 되고 저는 i가 0일 때를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프린트 ln ARR의 9번째 값은 해서 여러분이 34가 출력되는 거 해서 자, 피보나치 항 생성하는 1차원의 첨자 반복으로 접근하는 자바 코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 문제가 코드 문제도 나오고요. 자바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코드 문제가 아닌 언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해당 문제는 꼭 비단 자바만의 문제가 아니고 객체지향적인 언어에서는 다 지원되는 모듈입니다.
파이썬도 있다라는 거죠. 자, C 언어는 아니에요. 절차적 언어. 자, 가베이지 컬렉터에 대한 정의 이렇게 갑니다. 자바에 중요한 건 가베이지 컬렉터가 적용되는 메모리 영역이 메모리의 힘 영역이라는 거예요. 힙 메모리 또는 힙이라고 부르는 이 영역은 특징이 뭐냐면 동적으로 메모리가 생성되고 해제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NEW에 의해서 동적으로 필요할 때, 힙 메모리에 남아 있으나 변수가 가지고 있던 참조값을 잃거나 변수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가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덩그러니 남아있는 메모리 영역을 어떻게 해요? 객체를 제거해주는 역할. 누가 그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해주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2번. 자바와 파이썬에서 모두 지원을 해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를 동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쓰이지 않는 메모리, 쓰레기라는 용어죠. 가비지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메모리 낭비를 초래하는 영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모듈입니다. 자바에서는 JVM에 의해서 해당 모듈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도 능동적으로 불필요한 메모리를 정리를 해주는 모듈명은 가비지 컬렉터입니다. 그럼 65번 마찬가지로 C 언어에서 코드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맞을 수 있다. 난이도 낮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좀 성의 없게 4과목을 공부한 거고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건 이전 회차는 자바의 변수 선언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번에는 언어는 바꿨지만 변수의 명명은 C 언어 기반으로 규칙성을 알고 계시면 되죠. 영문,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고 숫자 0부터 9까지 쓸 수 있고 언더라인까지 되는 게 C 언어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예하고 문법에 쓰이는 키워드들은 쓸 수 없다. 변수 이름으로. 정확하게는 변수 선언에 좀 낯선 한자식 표현이죠. 식별자, 함수명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체명,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들 내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일 때 기존에 예하고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틀린 것은. 왜 틀렸냐라고 했을 때 else는 if, else라는 문법 구조, 선택 문법 구조의 예약어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문자 좋고요. 눈여겨볼 건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true인데요. 이거는 예하고 아니에요. C 언어에서는 논리상수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리 자료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rue 해도 됩니다. 자바 됩니다. 선생님 이게 왜 돼요? 라고 당황할 수 있죠. 대문자여서 되는 거예요. 소문자면 자바에서도 안 돼요. 자바에서는 true와 false라고 되어 있는 논리 상수값 존재해요. 논리형도 존재하고. 그럼 이게 만약에 4번이 답이라고 하면 저 앞에가 어떻게 파이썬에서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저 부분이 예하고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4번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 언어에서 여러분이 4번 고민하신 분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문제 그냥 간단하게 너무 생각을 깊이 하지 마시고 예하고 else 안 된다.